90세까지 무병장수, 그게 가능한가요? 혹시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게 움직이는 사람을 보고 왜 나는 그렇게 못할까 하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나이에 운동? 나도 이제 늙어서 힘들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해야 할 운동은 너무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운동들만 꾸준히 해도 노후가 달라집니다. 이 영상에서 말하는 운동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 15분만 투자해도 90세까지 걸어다니며 웃을 수 있는 비결이니까 오늘 영상은 꼭 마지막까지 들어야 좋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실내 스트레칭입니다. 아침 6시 손 여사는 거실 바닥에 요가 매트를 깔고 조용히 숨을 내쉽니다. 두 손을 머리 위로 쭉 뻗고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립니다. 허리와 다리를 스트레칭하며 천천히 20분 온몸을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여든이 넘은 나이지만 허리는 곱고 보폭은 여전히 넓습니다. 계단도 거뜬히 오르고 장바구니도 혼자 들고 시장을 한 바퀴 돕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매일 아침 이 20분이 내 몸을 살려요. 스트레칭 안 하면 하루가 시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의 삶도 있습니다. 바로 옆집의 윤 여사입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두 분은 함께 시장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최근 윤 여사는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허리를 못 펴고 무릎이 굳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통증이었지만 가만히 있으면 낫겠지 싶어 그대로 눕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앉고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고 결국 병원에서는 운동 부족으로 인한 근육 약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집 안에서도 보행기를 짚고 다닙니다. 윤 여사는 말합니다. 조금 귀찮아서 안 한 게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스트레칭은 단순한 동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을 깨우고 생명을 늘리는 시작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스트레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근육은 가만히 있으면 빠르게 약해지고 관절은 사용하지 않으면 굳습니다. 단 하루만 움직이지 않아도 무릎은 뻣뻣해지고 허리는 굳어갑니다. 반면 매일 15분만 스트레칭을 해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균형 감각이 살아나며 쓰러질 위험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손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병원에 갈 돈 아껴서 매트 하나 샀어요. 내 병원은 내 거실이에요. 그녀는 동영상을 보며 따라하고 거울을 보며 자세를 체크합니다.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까지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덕분에 혈압도 안정됐고 손발 저림도 사라졌습니다. 병원에 가는 일도 약을 먹는 일도 줄었습니다. 반면 윤 여사는 이젠 무릎 주사를 맞지 않으면 걷는 것조차 어렵고 혈압약 없이 하루를 넘기기 힘듭니다. 스트레칭의 힘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아프기 전에 미리 하는 스트레칭은 수십만 원짜리 약보다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든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 오는 날도 추운 날도 거실 한 칸이면 충분합니다. 팔을 뻗고 어깨를 돌리고 무릎을 당기고 천천히 호흡만 맞추면 됩니다. 단돈 몇천 원짜리 매트 하나로 90세까지 무병장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윤 여사는 지금도 후회합니다. 처음 아플 때 손 여사가 스트레칭 같이 하자고 했어요. 근데 귀찮다고 거절했죠.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그런 윤 여사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큰 경고가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굳고 굳으면 걷지 못하고 걷지 못하면 결국 누워야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침대 생활은 다시 몸을 일으킬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은 단순한 유산소나 근력 운동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관절을 지켜주고 몸의 틀을 잡아주며 일상의 모든 움직임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허리를 펴고 일어나는 힘, 의자에서 벗어나 걷는 힘, 팔을 뻗어 컵을 잡는 그 사소한 동작 하나하나가 스트레칭의 결과입니다. 손 여사는 오늘도 말합니다. 나이 들어도 유연한 사람은 늙지 않아요. 뻣뻣하면 늙고 부드러우면 산다니까요. 늙어도 팔이 잘 올라가고 무릎이 잘 접히는 사람은 활기찬 하루를 살아갑니다.
결국 무병장수는 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무릎 굽혔다 펴기입니다. 박 여사는 매일 아침 식탁 앞 의자를 붙잡고 무릎을 굽혔다 펴는 동작을 20회씩 반복합니다. 처음엔 허벅지가 당기고 무릎이 덜덜 떨렸지만 한 달을 넘기고 나니 다리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지금은 버스를 탈 때도 계단을 오를 때도 거뜬합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등산 모임에 빠지지 않고 시장도 혼자 다닙니다. 박 여사는 말합니다. 무릎이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져요. 나는 매일 무릎 붙잡고 내 노후를 지켜내요. 반면 강 여사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무릎이 시큰거린다는 이유로 조금만 아파도 소파에 누워 지냈고 운동은커녕 계단 한 칸도 피하려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통증이었지만 점점 걷는 게 어려워지고 나중엔 다리 전체가 굽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선 골관절염 초기라며 꾸준한 운동을 권했지만 강 여사는 말했습니다. 움직이면 더 아픈데 어떻게 하라고요? 결국 몇 달 후 그녀는 목욕탕에서 넘어진 뒤 일어나지 못했고 그때부터는 혼자 외출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무릎 굽혔다 펴기는 단순해 보이지만 노년기에 가장 강력한 생존 운동입니다. 걷는 힘, 앉고 일어나는 힘, 계단을 오르는 능력 모두 무릎에서 시작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과 무릎 관절을 함께 강화해주는 이 동작은 골다공증, 낙상, 퇴행성 관절염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운동은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자 하나, 벽 하나만 있으면 준비 끝입니다. 박 여사는 이 운동 하나로 삶이 달라졌습니다. 무릎이 아프기 전 그녀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멀리하고 외출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주 두세 번씩 외출하고 동네 산책도 꾸준히 합니다. 무릎이 편하니까 마음도 편해져요. 내가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줄 몰랐어요. 그녀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고 약을 먹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힘으로 걷고 움직인다는 그 자존감이 삶 전체를 바꿨습니다. 반면 강 여사는 점점 외부와 단절됐습니다. 거실과 침실 사이만 오가는 생활이 반복되었고 식사도 누가 해줘야 하며 병원 갈 때마다 누군가의 부축이 필요해졌습니다. 혼자 목욕하는 것도 불가능해졌고 결국 요양보호사의 손길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못 움직여요. 그게 제일 서글퍼요. 그녀의 말은 노후의 가장 큰 공포를 말해줍니다. 바로 내 몸을 내가 못 쓰는 것입니다. 무릎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주사 치료도 약도 한계가 있고 결국 수술이라는 마지막 선택지 앞에 서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피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단순한 동작의 반복입니다. 무릎을 굽혔다 펴는 이 짧은 운동 하나로 수술을 피할 수 있고 침대의 신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 단 20회의 반복이 인생을 지켜주는 보험이 됩니다. 박 여사는 요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연습이 늙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결국 남의 손 타요. 실제로 그녀는 병원에서도 근육 상태가 젊은 사람 같다는 말을 듣습니다. 꾸준히 운동한 무릎은 탄탄하고 관절도 건강하다고 합니다. 덕분에 외출은 물론 여행도 자주 다니고 무릎 하나 덕에 삶의 반경이 넓어졌습니다. 강 여사는 지금도 병원 복도에 의지해 걷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처음 무릎이 아플 때 그냥 앉지 말고 움직였어야 했어요. 그게 다였어요. 이미 때는 늦었지만 그녀는 다른 노인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무릎은요, 지킬 때 안 지키면 나중에 무너지는 건 인생이에요. 90세까지 무병장수를 꿈꾼다면 무릎부터 챙겨야 합니다. 비싼 기계도 화려한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무릎 굽혔다 펴기 이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엉덩이 힘주기입니다. 최 여사는 아침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엉덩이에 힘을 줍니다. 두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엉덩이를 조이는 동작을 10초간 유지하며 20회 반복합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볼 때도 계단을 오를 때도
무의식 중에 엉덩이에 힘을 줍니다. 이 습관을 가진 지 5년, 그녀는 병원 한 번 안 가고 지냅니다. 등산도 하고 여행도 다닙니다. 계단도 거뜬히 오르며 의자에서 일어날 때 한 번에 일어섭니다. 엉덩이가 무너지면 노후가 주저앉아요. 그게 내 철칙입니다. 같은 아파트 5층에 사는 백 여사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평생 운동 한 번 안 하고 엉덩이에 힘을 주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며 웃어넘겼습니다. 그 결과 70대 중반을 넘긴 지금은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욱신거리고 갑자기 일어서면 중심을 못 잡고 휘청입니다. 심지어 작년에는 욕실에서 넘어진 뒤 대퇴골 골절로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재활도 늦어지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걷기 힘든 상태입니다. 백 여사는 말합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사람이 무너져요. 진작 운동 좀 해둘걸. 엉덩이 근육, 즉 둔근은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생존 근육입니다. 걷기, 일어서기, 균형 잡기 모두 엉덩이에서 시작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중심을 잃고 쉽게 넘어진다는 것이 통계로도 입증됐습니다. 특히 노년기 낙상 사고의 80% 이상은 둔근 약화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중요한 근육은 앉아서 몇 번 힘을 주는 동작만으로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엉덩이 힘주기 하나가 병원비를 막고 침대에 눕는 인생을 바꿔줍니다. 최 여사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웃어요. 엉덩이에 힘 준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근데 그거 하니까 다리가 안 아프고 걷는 게 편해졌어요. 실제로 정형외과에서도 노년기 운동으로 둔근 강화를 가장 먼저 권장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허벅지와 골반을 동시에 잡아주며 다리 전체에 힘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백 여사는 넘어지고 나서야 그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수술은 고통이고 재활은 지옥이에요. 누가 이런 고생을 미리 알았다면 매일 엉덩이 조였을 겁니다. 그녀는 지금도 재활 운동을 하며 말합니다. 엉덩이에 힘주는 게 이렇게 중요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운동은 너무 간단해서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만 그 효과는 생각 이상입니다. TV를 보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지하철을 기다리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엉덩이를 조이고 10초만 유지하는 것. 이걸 하루 3세트만 반복해도 골반이 잡히고 걷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몸이 탄탄하게 중심을 잡고 하체의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게다가 요실금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 여성 노년층에게는 2배의 건강 이득이 됩니다. 최 여사는 요즘 더 많은 노인들에게 이 운동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무릎만 챙기지 말고 엉덩이도 챙기세요. 엉덩이가 무너지면 인생이 미끄러져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니라 노후 생존 전략입니다. 결국 백 여사의 삶과 최 여사의 삶을 갈라놓은 건 단지 엉덩이 힘주기였던 것입니다. 엉덩이는 나이 들어 가장 먼저 망가지는 근육이지만 가장 늦게까지 지킬 수 있는 근육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가능한 이 간단한 동작 하나가 결국 90세까지 걷고 앉고 혼자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늙어서 가장 무서운 건 병이 아닙니다. 내 몸을 내가 못 쓰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매일 지금 이 순간부터 엉덩이에 힘을 주세요. 단단한 둔근은 단단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90세까지 무병장수를 원한다면 그 시작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엉덩이에 힘을 주세요. 그것이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한 동작입니다. 네 번째는 가벼운 실내 자전거 타기입니다. 이 노인은 아침 7시만 되면 거실 구석에 놓인 실내 자전거 위에 올라갑니다. TV 앞에 자전거를 두고 뉴스를 보며 페달을 천천히 밟습니다. 매일 30분, 땀 한 방울 맺힐 듯 말 듯한 속도로. 처음엔 힘들었지만 어느새 무릎 통증이 사라지고 다리가 가벼워졌습니다. 80이 넘었지만 20대처럼 계단을 오르고 1시간 이상 걸어도 무릎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무릎은 자전거가 살렸어요. 나이 들면 걷기보다 자전거가 답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옆집 정 여사는 몇 년 전부터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병원에선 퇴행성 관절염 초기라며 운동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것부터 났습니다. 무릎 아픈데 운동하면 더 망가지는 거 아닌가요? 결국 가만히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다리에 힘이 빠지고 한겨울 아침엔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깐 외출하려다 현관에서 미끄러졌고 대퇴골 골절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회복은 더뎠고 지금은 외출도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 여사는 말합니다. 그때 실내 자전거라도 탈 걸 그게 인생을 바꾸는 거였더라고요. 실내 자전거는 노년을 위한 최고의 운동기구입니다. 무릎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다리 근육을 강화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특히 걸을 때 통증이 있는 노인에게는 더없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이 노인은 자전거 타기 전엔 항상 다리가 무겁고 걸으면 금세 지쳤습니다. 혈액순환도 안 되고 밤이면 종아리가 쑤셨습니다. 그런데 실내 자전거를 꾸준히 타고 나서 몸이 달라졌습니다. 무릎 통증이 줄고 종아리 알도 풀리며 심지어 혈압까지 안정됐습니다. 병원에서 다리 근육이 또래보다 훨씬 좋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비싼 건강식품보다 이 자전거가 훨씬 낫습니다. 반면 정 여사는 지금도 후회합니다. 그때 무릎만 아프다 싶을 때 자전거라도 탔으면 지금처럼 걷지 못하진 않았을 텐데요. 그녀는 지금 재활치료를 위해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보다 체력은 떨어졌고 회복 속도도 더디기만 합니다. 혼자서 페달을 돌리기조차 버겁습니다. 이제야 느껴요. 안 움직이는 게 가장 큰 병이었어요. 실내 자전거는 공간도 적게 차지하고 날씨에 관계없이 매일 할 수 있습니다. TV를 보며 탈 수도 있고 책을 읽으며 천천히 페달을 밟아도 충분한 효과를 줍니다. 강도 높은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지속입니다. 하루 15분만 타도 무릎이 살아나고 혈관이 열립니다. 심장 기능이 강화되고 노년의 최대적인 낙상 위험도 줄어듭니다. 이 노인은 지금도 말합니다. 자전거는 내 생명줄입니다. 페달을 돌릴 때마다 나는 오래 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무병장수를 꿈꾼다면 병원 침대가 아닌 자전거 위에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고된 운동도 힘든 헬스장이 필요 없습니다. 내 거실 한켠에 놓인 자전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페달을 하루에 몇 번만 돌려도 그 하루는 조금 더 건강해집니다. 정 여사는 요즘도 젊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자전거부터 사세요. 걷기 힘든 날에도 자전거는 타져요. 그게 다리를 살립니다. 그녀의 조언은 경험에서 우러난 절실한 외침입니다. 늙어서 가장 큰 후회는 그때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거실 한켠에 자전거 하나 들여놓고 시작하십시오. 하루 10분 페달을 밟는 그 시간이 90세까지 당신을 걷게 만들고 살아있게 만듭니다. 무릎에 좋고 심장에 좋고 삶에 좋은 유일한 기계. 그게 실내 자전거입니다. 그리고 그걸 매일 탄 사람이 늙어서도 웃고 걷고 여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5번째는 허리 숙여 손 닿기입니다. 이순자 여사는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허리를 숙여 손끝을 닿는 동작을 20회씩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손끝이 땅에 닿는 게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이제는 손바닥까지 닿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 운동 덕분에 내 나이에 이렇게 몸이 가벼운 건 처음이에요. 허리가 안 아프고 고개도 잘 돌아가고 일어날 때도 찡그리지 않아요. 그녀는 요즘 요가 학원에도 다니고 친구들과 등산을 다녀올 만큼 활기차게 지냅니다. 허리 숙여 손 닿기만 했을 뿐인데 그게 내 노후를 바꿨어요. 이게 나이에 맞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옆집 김 여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김 여사는 몇 년 전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려 했지만 점점 허리가 더 뻣뻣해졌고 허리 숙여 손 닿기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물건을 주우려고 허리를 숙이던 중 갑자기 통증이 밀려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김 여사는 하루 종일 허리가 쑤시고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힘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디스크라는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위해 물리치료와 약을 받아야 했습니다. 김 여사는 말합니다. 처음 허리 아플 때 그때부터 바로 시작했어야 했어요. 그걸 알았으면 지금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허리 숙여 손 닿기는 단순한 동작처럼 보이지만 이 운동이 노후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운동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동작은 허리와 다리, 복부, 균형 감각까지 함께 잡아주는 전신 운동입니다. 허리, 무릎, 고관절 등 주요 관절을 활성화시키고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척추 주변의 근육은 약해지고 디스크도 노화가 진행되며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런데 허리 숙여 손 닿기 동작은 그 모든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이 운동 덕분에 불편했던 무릎과 허리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손도 안 닿고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계속 하다 보니 점점 더 유연해졌고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이제 일어나서 허리를 펴면 바로 일어날 수 있어요. 예전엔 일어날 때마다 찡그렸는데 그때는 정말 고생했죠. 그녀는 손톱과 발톱을 깎는 것도 거뜬히 하며 바닥에 떨어진 물건도 쉽게 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여전히 매일 아침마다 허리를 숙이는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허리 숙이기 너무 힘들고 걱정돼서 자꾸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몸이 잘 안 따라줘요. 김 여사는 지금도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서 있거나 오래 걸을 때마다 불편함을 느낍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과 물리치료를 받고 있지만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처음에 스트레칭을 시작했을 때 꾸준히 했다면 지금과 같은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허리 숙여 손 닿기 운동은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매우 큽니다. 이 운동은 단순히 손이 땅에 닿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허리를 굽히면서 몸 전체의 유연성을 기르고 코어 근육을 강화하며 혈액순환을 돕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이순자 여사는 허리 숙여 손 닿기를 하면서 두 가지 효과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첫째, 허리와 다리 근육이 강화되면서 매일 걷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고, 둘째, 하루의 시작을 몸 푸는 시간으로 삼아 기분까지 좋아졌다고 합니다. 허리 숙여 손 닿기만 했을 뿐인데 하루가 달라졌어요. 허리가 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녀는 운동 후에 아침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더 추가하며 하루를 준비합니다. 반면 김 여사는 이제 허리 통증에 시달리며 더 이상 길게 걷거나 오래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아도 처음보다 좋아지지 않는 몸 상태에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 실망감만 쌓여갑니다.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다 나의 선택이었으니까 후회밖에 없어요. 결국 허리 숙여 손 닿기는 노년기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운동입니다. 이 단순한 동작을 매일 꾸준히 하느냐 아니면 아프다고 미루고 방치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천차만별입니다.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몸을 유지하려면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굳고 관절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꾸만 미루게 되지만 그렇게 방치하면 나중에 몸을 일으킬 힘조차 사라집니다. 허리 숙여 손 닿기 운동, 그것은 단순한 유연성 운동이 아니라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운동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거울 앞에서 또는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90세까지 자유롭게 걷고 일어나고 즐길 수 있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